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칼로리 다이어트, 절식 다이어트는 몸무게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지만 다시 일반식을 먹게 되는 순간 원래 체중 이상으로 금방 돌아오게 됩니다. 적게 먹으면서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잉여 칼로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처럼 결손 칼로리를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 동시에 근육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칼로리의 영양소 섭취와 식사 간격, 그리고 일반식 적응기와 같은 3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양사 코치분들과 함께 코칭한 사진들을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원님은 2달 정도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쏙 감량해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했고 체중은 무려 8kg나 줄어들었습니다. 근손실이 최소화되니 기초 대사량이 유지가 되면서 체중만 쏙쏙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탄수화물 잘 챙겨 먹기입니다. 아직도 탄수화물을 덜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면에 띄워드리는 피플리 탄수화물 영상을 꼭 진짜 함께 시청해주세요. 인체는 탄수화물을 기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게 되면 일단 운동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잘 먹고 1시간 운동하는 것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1시간 운동하는 건 근성장 측면이나 칼로리 소비 면에서도 정말 큰 차이가 생깁니다. 탄수화물을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며 운동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을 당장 줄이게 되면 체중이 빠르게 줄게 되는데 이는 체내 탄수화물과 수분이 함께 빠져버리게 되는 일시적인 수분 손실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다시 먹는 순간 금세 체중이 돌아갑니다. 또 일정 범위까지는 빠르게 체중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뇌에서는 탄수화물 섭취를 늘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어느 순간 폭식증으로 고통받는 본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 영상에서도 정리했지만 성인의 경우 하루 권장 칼로리 남자 2,700, 여자 2,000 중 40에서 50%는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성의 경우 탄수화물을 50% 비율로 섭취한다고 가정한다면 하루에 4.5공기를 드셔야 됩니다. 여성의 경우 40%로 계산해서 하루 2.7공기 정도로 나눠서 섭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잡곡밥이나 오트밀과 같은 통 곡물로 바꿔서 남성은 4공기와 채소를 충분량, 여성의 경우에는 잡곡밥과 통곡물로 2.3공기, 그리고 샐러드 채소나 토마토, 파프리카와 김과 같은 식이섬유군을 넉넉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근육량과 영양소 소화 흡수율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 본인에게 맞는 탄수화물 원과 양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식사 간격을 잘 잡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잘 챙겨 먹는 것만큼 간격도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패턴과 수면 패턴이 잘 잡히면 다이어트 반 이상은 진짜 성공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기본적인 호르몬 주기에 따르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그렐린과 렙틴은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활발히 분비되기 때문에 밤 12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수면이 체중 감량과 근성장에 제일 중요합니다. 호르몬 주기를 고려하자면 이 3가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밤 9시 이전에 식사 마치기, 두 번째로 밤 12시에서 아침 7시 사이에 수면하기, 세 번째로 기상시간과 맞추어 하루에 3끼에서 4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챙겨주기. 몇 가지 케이스를 표로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자, 교대 근무를 하거나 육아 등으로 시간 간격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은 기상시간 기준으로 첫 끼를 아침으로 잡아주시고 4시간 간격으로 3끼에서 4끼를 챙긴 후 수면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힙서울 식단만 해도 교대 근무자 분들이 계신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량도 하시고 근성량도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은 이제 친구들한테 배우고 뭐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식단 관리를 제일 못해요. 특히 흔히들 말하는 닭꼬야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미모의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충분히 제육볶음 먹으면서 살 뺄 수 있어요. 저도 삼계탕 제육볶음 그런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했기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결제 버튼 누르세요. 세 번째로 다이어트가 끝난 후 일반식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극한까지 하고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를 나간 뒤 폭식을 하고 요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다이어트가 마무리되고 나서 막 계획 없이 그냥 바로 일반식 패턴으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이어트 후 유지어터로 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요요 없는 유지어터를 위한 첫 번째 포인트는 총 유지 기간을 다이어트 기간의 절반 정도로 잡아주는 겁니다. 2달을 다이어트 했다면 1달 정도는 유지 기간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섭취
칼로리는 매주 50에서 100칼로리씩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늘려주어야 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차근차근 섭취량을 올려 대사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이에 관련된 영양을 좀 다뤄봤어요. 핏블리 채널 재생 목록 중 스포츠 영양학을 보면 다양한 식단 방법과 탄단지 계산법 등 정말 미리 만들어 놓은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꼭 함께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식단을 설계하고 나에게 맞는 탄단지 영양소가 얼마인지 조금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핏블리 힙서울 식단 코치를 한 4주 정도 들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영양사 면허증이 있는 영양사 그리고 영양 코치분들에게 좀 체계적인 식단 코칭을 받아볼 수 있으니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